일이 끝난 거예요. 1시간 한 반 동안 진짜 길게 왔어요. 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내용 자체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생각하고 사례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 EBS 수업에서는 개념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부분입니다. 지금껏 여러분 이거 했어요. 자연환경, 즉 기후, 지형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금껏 살펴봤죠. 기후나 지형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재해. 물론 이 자연재해도 기후적 요인과 지형적 요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들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라서 시민의 권리, 안전권, 그리고 환경권,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됐죠? 이제 여기 볼 거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인간이 중요해 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간 중심주의라고 말해요.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요. 이거와 대비해서 생태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2단원의 두 번째 주제까지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결론부터 딱 보면 이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 많이 넘어갔어요. 42페이지 뭐 자연재해 다 정리했고요. 그리고 46페이지, 이제 46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의 그림. 이 그림 뭐죠? 까치가 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을 수확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세요? 네, 남겨둡니다. 날짐승들이 이제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날짐승들을 위해서 함께 다 따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존하는 거죠. 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해답은 공존에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쭉 이렇게 이어서.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요소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중심주의, 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고려하고요. 그래서 자연을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 인간의 경제적 풍요입니다. 이 자연은 인간의 이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예요. 말 속에 다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평가문제집에 나온 제시문입니다. 열대과일 팜의 열매로부터 얻어지는 식물성 기름 팜유입니다. 팜유. 의 최대 생산지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열대 지역이죠. 열대 지역입니다. 여기 원시림에다가 불을 놓아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대규모 팜유 농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대의 원시림이 진짜 많이 파괴되겠죠. 예. 여러분 제일 앞에서 했었지만 이 열대림들이 파괴되면 이것들이 지구온난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림에 불을 놓아서, 왜 불을 놓는지도 아시겠죠? 열대에서 이렇게 화전 농업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팜유 농장은 근데 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많은 일자리 창출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여.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인간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 내용을 몇 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봐요. 분리해서 바라봐요. 그리고 인간이 중심, 인간이 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본다라고 해서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법적 관점. 그리고요, 지금 말한 대로 자연을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도구. 그래서 이분법적 관점이고 자연을 도구로 보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뭐겠어요? 앞에 사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이해하면 이게 당연히 되죠. 자원이 고갈되겠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이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고려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반대로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 생태중심주의적인 시각이 담겨있는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약 6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나도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불일 경우에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려는. 이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한번 생태중심주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이걸 바로 좀 어려운 말처럼 드리는데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일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일론적 관점. 그래서 인간이 있고요, 동식물이 있고요, 환경이 있으면 이게 그물처럼 이렇게 쫙 얽혀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로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말고 그런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곱죠. 그래서 정확하게 대비돼요. 인간 중심주의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고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전체로서 보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은 인간의 도구야, 도구로서의 가치야 라고 했다면 여기는 그 자연이 있는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이 생태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 두게 했죠. 있는 그대로 두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제점, 모든 자연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발 중단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열대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는 농경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 어느 정도의 개발이 불가피한데 모든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앞서서 까치랑 같이 감 나눠 먹었잖아요. 공존입니다. 공존.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그런 개발이나 또는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또 생태계 전체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과 충청북도 영동을 이어주는 백두대간 추풍령 능선 구간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경부선, 철도, 국도, 지방도가 능선을 완전히 절단해 버렸습니다. 예. 이 때문에 반달 가슴공과 사냥은 물론 고라니, 멧돼지, 각종 동물의 이동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산을 잘라서 거기에 이제 교통로가 나게 되니까. 이게 인간이 자연을 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도 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10억 원을 투입해서 50m 폭의 육교용 생태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태 통로가 바로 이 공존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죠.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불가피한데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생태 통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하는 내용까지 봤고요.